하찮은 경비원 주제에 내 벤츠에 감히 경고 딱지를 붙여? 여사님, 그래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시면 안 되죠. 웃기지 말아요. 내가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 주인이에요. 당신 월급이 내 차 기름값도 안 돼? 알아요. 여사님, 진정하시고 다른 주차 공간으로. 아, 참 불쌍하다. 이런 쪽팔린 일이나 하고 사니까 와이프도 도망갔겠어. 저는 박상철입니다. 30살에 입사하여 35해를 부산 최대 증권사에서 보내고 65의 나이로 은퇴한 평범한 노년입니다. 작년 겨울 마지막 출근길에 맡았던 해운대의 바다 향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해운대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삶은 처음엔 꿈 같았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아침 6시에 알람 소리가 멈추고 매일 아침 구두끈을 매던 손이 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늦잠을 자고 오후까지 이불 속에서 뒹굴며 달콤한 나태를 만끽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해변 산책, 오랜 친구들과의 골프 라운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야근에 쫓겨 미뤄두었던 수채화와 기타도 배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한켠의 공허함은 깊어만 갔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형성된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고르고 구두를 닦고 정장을 차려입던 일과가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말처럼 흘러가는 평일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한숨 쉬는 제 모습을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경비원 모집 공고가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5층짜리 고급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전직 증권사 임원의 경비원 지원이라는 생각에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과연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만류는 거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작은 도전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며 인생은 뜻없는 도전의 연속이라는 믿음이 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면접장에서 관리소장은 제 이력서를 보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성을 담아 제 경험과 성실함으로 이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벽 5시의 일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착용하던 고급 정장 대신 감색 제복을, 구두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는 일은 낯설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해운대 일출은 그 어떤 주식 차트보다 아름다웠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인사 소리는 어떤 거래 성사보다 가슴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단지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은 점차 자부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맞이하는 짭조름한 해운대의 바닷바람과 주민들의 따뜻한 눈빛은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지키는 이 자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증권사 임원 시절 바쁨에 핑계로 놓쳐버렸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하나둘 제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의아할지 모릅니다. 전직 임원의 경비원 취직이라는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은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 얼마나 특별한 전환점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줄지를. 평화로웠던 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제가 경비원으로 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작된 한 주민과의 갈등은 제 삶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무더운 7월의 오후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B2층에서 순찰을 돌던 중 한 고급 세단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차 허가증도 없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문제가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중하게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주인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최신형 외제차를 모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고성이 시야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 관리비만 100만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의 주민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며 경비원 따위가 감히 자신의 차에 경고장을 붙였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구역에서는 일부러 주차 규칙을 어기고 다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경비원들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괴롭힘이 계속될수록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정중하게 인사하고 더 꼼꼼히 주차 질서를 관리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최고 실적을 올리던 시절에도 이런 시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제게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제게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갈등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행동 이면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주민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최근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그녀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닌 이 상황을 전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아파트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고 김 여사와의 관계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무더운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제복을 입었지만 이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차고에서 10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제 람보르기니를 꺼내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증권사 부사장 시절 제 인생 최고의 실적을 올렸을 때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제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저 차고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팔자고 했지만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이 차를 간직해왔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시동을 걸자 엔진의 포효가 온 동네를 깨웠습니다. 새벽의 고요를 깨며 해운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을 때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동료 경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던 제가 슈퍼카를 타고 나타난 것이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파트는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했습니다. 경비원, 주차구역에 당당히 자리 잡은 람보르기니는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은 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출근하는 주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차를 구경했습니다. 김 여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람보르기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그녀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차주를 확인하려 두리번거리던 그녀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공손히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처음으로 제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점심시간 관리사무소에는 평소보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경비원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제 과거 이력에 대해 궁금해했고 왜 이런 차를 타고 경비원 일을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던 김 여사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런 차를 가진 사람이 경비원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이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입니다. 람보르기니가 가져온 변화는 컸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특히 김 여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직 임원이라는 타이틀이나 람보르기니라는 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아파트의 분위기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람보르기니 사건 이후 아파트의 분위기는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김 여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경비실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수줍은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그날 김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두돈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는 겉모습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화려한 모습으로 나서지만 저녁이면 홀로 술을 마시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경고장을 발부했던 그날,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그날따라 경고장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람보르기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직 증권사 임원이 경비원으로 일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다른 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의 이야기,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 그리고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김 여사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차 규칙을 어기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휴게실이 낡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직접 나서서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김 여사의 변화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비원들을 함부로 대하던 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이 줄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김 여사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이토록 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변화는 아파트 전체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경비실 교체, 깨끗한 휴게 공간 마련, 야간 근무자를 위한 간식 지원 등 실질적인 변화들이 하나둘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차 문화였습니다. 김 여사가 앞장서서 지하주차장 이용 수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는 물론 전기차 충전소 사용 예절, 이중주차, 시 연락처 남기기 등 세세한 규칙들이 정착되었습니다. 한때 갈등의 원인이었던 주차 문제가 오히려 주민들의 배려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소통도 활발해졌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주민 모임이 열렸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점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느꼈던 순간은 추석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제안으로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위한 추석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쓴 감사의 편지는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항상 인사를 건네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희를 아파트 지킴이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학교 길의 문방구에서 사온 사탕을 건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사탕 하나가 주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경비원들의 사기도 크게 올랐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경비 업무가 아닌 아파트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야간 순찰도 더욱 철저히 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작은 요청 하나하나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민원 처리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변 아파트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요청해왔고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문화가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던 어느 날 관리소장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경비원들의 대표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자리였지만
점점 커지는 경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새로 만든 자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저보다 훨씬 오래 일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오히려 제가 책임자라며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증권사에서의 경험과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대표직을 맡은 후 첫 번째 과제는 근무 시스템의 개선이었습니다. 기존의 12시간 근무 체계를 8시간 3교대로 변경했고 휴게 시간도 명확히 보장했습니다. 체계적인 순찰 루트를 만들고 각자의 강점을 살린 업무 분담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은 경비원들의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닌 시설안전관리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매주 업무 회의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유니폼도 새로 디자인했는데 검은색 정장 스타일로 바꾸어 전문가다운 이미지를 갖추었습니다. 동료들의 숨겨진 재능도 발견했습니다. 전직 소방관 출신이신 김 선생님은 소방안전교육을, 원예가 취미이신 이 선생님은 조경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니 업무 효율은 물론 만족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입주자 대표들과 정기회의를 가졌고 분기별로 주민 만족도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신입 경비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단순한 업무 매뉴얼을 넘어 주민과의 소통법, 긴급 상황 대처법, 서비스 마인드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다른 아파트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주민 민원은 60% 가까이 감소했고 직원들의 이직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경비원들의 얼굴에서 시야움이 늘었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와 직위에 관계없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변화는 이제 더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변화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비원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실렸고 이는 전국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우리의 상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동시에 높아진 사례는 흔치 않다고 했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부터 경비원 교육 시스템, 주민과의 소통 방식까지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매주 한두 곳의 아파트 관리자들이 우리 아파트를 방문했고 저는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지방의 아파트 단지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퇴자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진정성과 열정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그중 몇 분은 실제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국경비원연합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표준 모델로 채택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고 프로그램 개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람보르기니를 타고 출근하는 경비원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방영 후에는 많은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보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방문한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경비실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주민들의 표정이 밝다고, 아파트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이 넘친다고 말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나 큰 자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결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파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더 큰 변화의 물결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위가 아닌 그 사람의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람보르기니를 타고 출근하던 그날, 제가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비원과 주민 관계의 개선이었지만 그 본질은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변화는 그 좋은 예시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민과 직원들의 화합을 이끄는 분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원 일을 반대하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주는데 그 도시락에는 다른 경비원들의 목까지 넉넉히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진 지금 다시 증권업계로 돌아갈 생각은 없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제게는 최고의 자리라고,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현대사회와 노인 일자리라는 주제였습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저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연봉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가치를 찾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일할 때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제가 증권사 임원 시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였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나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지혜가 쌓여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 나이 65에 시작한 경비원 일이 이토록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감사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바다 소리,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주민들, 든든한 동료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제가 가장 낮은 곳이라 생각했던 이곳에서 오히려 가장 높은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고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결심이 이토록 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김 여사의 용기 있는 사과가 없었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동료들의 신뢰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렙니다. 여전히 람보르기니 대신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고급 차보다 더 값진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미소, 동료들과의 굳건한 신뢰, 그리고 매일 아침 마주하는 해운대의 아름다운 일출까지. 최근에는 제 후임자를 키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테니까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이제는 제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경비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셨습니다. 한때 갈등하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감회롭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 진정성과 열정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성공은 함께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경비실 문을 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주민들,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고 새로운 시작의 연속입니다. 65의 나이에 시작한 경비원 일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미자입니다. 제가 처음 손떨림을 느낀 것은 서울예술의 전당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한 달 앞두고였습니다. 40년 넘게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며 한국의 마르타 아르에리치라 불리던 제가 피아노 건반 위에서 불안정하게 떨리는 손가락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서울대 음대 교수직에서 정년 퇴임한 후에도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독주회를 열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손떨림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의사로부터 본태성 진전증, 흔히 수전증이라 불리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 선언,
후 1년간 저는 강남의 아파트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피아노는 검은 보자기를 덮은 제 거실 한켠에 서 있었고, 저는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일한 낙은 손자들이 주말마다 찾아오는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제 우울한 모습을 보일까 꺼려지던 때였습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부산으로 발령받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해운대의 한 실버타운에서 음악치료 강사를 찾는다는 공고를 본 것입니다. 메리골드 하우스라는 그곳은 바다가 보이는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세계 무대를 누비던 피아니스트가 실버타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음악은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전처럼 화려한 기교의 연주를 할 수는 없지만 제 음악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면접날 실버타운 원장님은 제 이력서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대한민국 클래식계의 거장이 찾아온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겠죠. 저는 떨리는 손을 보여드리며 진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음악으로 이곳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메리골드 하우스의 음악치료 강사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콘서트홀 대신 조용한 실버타운의 작은 음악실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한 테크닉을 뽐내는 연주가가 아닌 음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는 할매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실버타운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설렜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에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날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처음 맞이한 수업에서 저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냉담했습니다. 특히 이수진 강사의 태도가 가장 서늘했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에 실버타운의 음악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던 그녀는 제가 오기 전까지 이곳의 음악 수업을 도맡아 진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홍미자 선생님, 여기는 콘서트홀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클래식 음악을 어려워하세요. 이수진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차르트의 소나타는 어르신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고 대부분이 중간에 졸거나 나가버리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는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수진은 한때 유명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었지만 IMF 시기에 학원이 문을 닫은 후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저의 존재는 불편한 것이었겠죠. 다음 날 저는 일찍 음악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수진이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눈치챈 그녀는 황급히 피아노 뚜껑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실버타운의 분위기도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우리 보고 클래식 음악이나 들으라고 유명한 사람을 데려왔나 하며 비아냥거리셨고 또 어떤 분은 나이 들어 이제 못하니까 여기 온 거 아니야? 라며 수군거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매를 앓고 계신 최 여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음악실 한켠에서 항상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최 여사님이 반응하셨습니다.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선생님, 우리 딸이 이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자녀의 얼굴도 기억 못하시던 분이 음악을 통해 추억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화려한 기교의 클래식 음악이 아닌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따뜻한 음악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깨달음을 실천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수진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했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아직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여사님과의 작은 만남이 제게 큰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방식이 아닌 어르신들의 마음에 맞는 음악을 찾아야 했습니다. 최 여사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수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대신 남촌, 동백아가씨, 고향의 봄 같은 노래들을 준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내 화려한 연주는 불가능했지만 단순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것은 각 노래에 얽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백아가씨를 연주하기 전에는 통영의 동백꽃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울고 넘는 박달재를 연주할 때는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넘었던 박달재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분들이 줄어들었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 여사님의 변화가 컸습니다. 음악 시간만 되면 먼저 음악실로 찾아오셨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고파를 연주하고 있을 때였는데 최 여사님이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노래로 남편과 첫 데이트를 했어요. 그때 남편이 서툰 솜씨로 기타를 쳤는데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시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수진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난 후 조심스레 다가와 어르신들이 홍 선생님 수업을 기다리세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옛가요 악보들을 건네주었습니다. 변화는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기교를 그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단순한 멜로디가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당신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전에는 피아노 소리가 참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내 이야기 같아요.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음악실 밖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고 식당에서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이수진도 가끔은 피아노 앞에 함께 앉아 내 손으로 연주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최 여사님의 작은 춤사위가 모두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더 큰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 커다란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메리골드 하모니 합창단 단원 모집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휘와 반주를 모두 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5명의 어르신만이 참여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는 최 여사님도 계셨고, 놀랍게도 평소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김병철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젊은 시절 성가대 지휘자셨다고 합니다. 이수진도 저희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발성 지도를 맡았고, 어르신들의 체력에 맞춰 연습 시간을 조절하는 등 세심한 부분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지 연습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박자를 맞추기도 힘들었고, 음정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제 떨리는 손은 정확한 지휘를 어렵게 했고, 피아노 반주도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첫날 연습이 끝난 후 몇몇 어르신들은 그대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김병철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홍 선생님, 우리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분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고향의 봄처럼 모두가 잘 아는 노래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화음은 과감히 빼고 단순한 선율 위주로 편곡했죠. 무엇보다 각자의 파트를 녹음해서 나눠드렸더니 방에서도 연습할 수 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점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수 없이 한 곡을 완주했을 때 기쁨은 모두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치매가 있으신 최 여사님은 노래를 부르실 때만큼은 또렷한 정신으로 가사를 기억하셨습니다. 합창단 소식이 퍼지면서 단원도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20명이 되었고, 2달이 지날 즈음에는 3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제는 식사 시간에도 자연스레 노래가 흘러나왔고,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의 파트를 맞춰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 떨림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호흡하다 보니 완벽한 연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수진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선생님, 요즘 손떨림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연을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습 도중 제 손떨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한 떨림에 피아노 건반이 자꾸 흐트러졌고 지휘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질수록 떨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지휘를 맡는 게 어떨까요? 홍 선생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 것 같고, 그 말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이수진은 공연을 앞두고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공연을 못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이 선생이 지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며칠 사이에 연습 참여 인원이 눈에 띄게 줄었고, 남아있는 분들의 표정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최 여사님마저 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만둘래요. 자꾸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치매 증상이 다시 심해지신 겁니다. 매일 활기차게 연습하시던 모습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예행 연습 날 일어났습니다. 제 손떨림이 극도로 심해져 피아노 반주를 완전히 멈춰야 했습니다. 당황한 어르신들은 노래를 멈추셨고, 연습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홍 선생님, 공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선생에게 지휘를 맡기는 건 어떨까요? 결국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가 벤치에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무대를 떠날 때도 이렇게 가슴 아프진 않았는데 어르신들의 실망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최 여사님의 모습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울리는 전화에 잠을 깼습니다. 실버타운 당직자였습니다. 선생님, 최 여사님이 밤새 안정을 못 하시네요. 자꾸 고향의 보험 노래를 부르시면서 홍 선생님을 찾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음악실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제의 실패를 되돌아보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여사님께서 제일 먼저 음악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밤새 안정제를 맞으셨다는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꿈에서 우리 딸을 봤어요.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악보도 없이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고향의 봄이 흘러나왔고 최 여사님은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제 손떨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완벽한 연주를 하겠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더 자유로운 연주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때 이수진이 음악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다가와 최 여사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가 치매셨어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어머니 병간호를 했죠. 하지만 끝내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아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홍 선생님께서 최 여사님과 음악으로 교감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초급했던 것 같아요. 이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이 퍼졌는지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병철 어르신이 먼저 나서서 우리 다시 시작해봅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동의를 표하셨습니다.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모니를 추구하던 제가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수진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합창단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발성 지도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세심한 부분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공연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만의 특별한 하모니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음악실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와 이수진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학원 운영 경험을 살려 실버 음악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우쿨렐레,
핸드벨 같은 쉬운 악기들로 어르신들이 직접 연주할 수 있게 했죠. 저는 피아노 반주와 함께 노래 지도를 맡았습니다. 떨리는 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변화는 의료진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과의 소통도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추억의 노래 교실에서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김병철 어르신은 남성 중창단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젊은 시절 성가대 지휘자였던 경험을 살려 5명의 남성 어르신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남자의 자격이라는 이름의 이 중창단은 나중에 실버타운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수진과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 일주일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했습니다. 그녀의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제 클래식 음악 경험이 만나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클래식과 함께하는 티타임, 영화음악 감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음악으로 쓰는 자서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과 관련된 노래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리셨습니다. 원장님은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음악실을 리모델링해 주셨고 새로운 악기들도 구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작은 공연장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이곳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고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실버타운에서도 우리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여 실버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했고 저는 제 경험을 살려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첫 공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넘쳤고 연습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하모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첫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해운대 실버타운 소극장은 어르신들의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분장실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설렘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딸과 처음 만난 것도 이날이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어머니와 멀어졌다는 그녀는 어머니가 합창단 활동을 하신다는 소식에 놀라 서둘러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공연은 고향의 봄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그 떨림이 자연스러운 음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어우러지며 객석을 채워갔습니다. 특히 최 여사님의 솔로 파트에서는 객석의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병철 어르신이 이끄는 남성 중창단의 남자는 대 여자는 항구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 5분의 당당한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수진이 편곡한 더 좋은 내일은 선대적 감각과 정서가 잘 어우러진 곡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을 앞두고 깜짝 순서가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즉석에서 자작시를 낭송하신 것입니다. 음악은 내 기억을 깨웠고 희망은 내 영혼을 깨웠다.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앙코르로 부른 바다가 보이는 창은 우리 합창단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곡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작사를, 제가 작곡을 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악보였지만 그 속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최 여사님의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의 어머니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많은 가족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수진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실버음악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수전증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신적 안정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떨리는 손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첫 공연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우리 모두의 성장과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음악회 소식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고 KBS에서는 새로운 시작, 황혼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 개선에 음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우리 실버타운의 음악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결과 음악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과 우울증 지수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여사님의 사례는 특별히 주목받았습니다. 이수진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버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전국의 실버타운과 요양원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프로그램에 제 경험을 더해 클래식 음악의 치유적 요소를 접목시켰습니다. 남성 중창단의 김병철 어르신은 지역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인생이 음악과 함께라는 주제로 매주 특강을 하시는데 수강 신청이 시작되면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최 여사님의 변화는 의학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음악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많은 병원에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고 이는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음악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세대 간 음악 교실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미소가 어우러진 모습은 실버타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전국의 실버타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고 저는 각지를 다니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드디어 오랜 꿈이었던 실버 음악 교육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치매 예방을 위한 음악 교재를 개발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요양시설에 보급되었습니다. 제 수전증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핸디캡이 저를 더 깊은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테크닉 대신 진심을 전하는 음악의 가치를 알게 해준 것이니까요. 이제 메리골드 하우스에서의 제 생활도 3년이 되어갑니다.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출근하는 길은 여전히 설렙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행복이 이곳에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제 실버타운의 홍보대사가 되셨습니다. 치매를 이겨낸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시며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딸과 함께 엄마와 나의 음악얘기라는 에세이를 출간하셨는데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수진과 저는 실버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전국의 실버타운과 요양원에서 활동할 음악 치료사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수진은 실용음악을, 저는 클래식을 가르치며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졸업생들이 이미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김병철 어르신의 남성 중창단은 전국 노인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음악은 나이를 잊게 한다고 하신 말씀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분들의 당당한 무대 모습은 이제 전국 방송에서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손떨림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떨림 때문에 제가 더 깊은 음악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테크닉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전하는 음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대 공포증으로 고민하던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연주보다 중요한 건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만의 음악을 찾으세요. 우리 실버타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주 새로운 어르신들이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치매를 이겨내는 분도 계시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음악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치유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68배 나이에 시작한 이 새로운 도전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악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화려한 연주보다 이곳에서 나누는 소박한 음악이 더 값진 것임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은 결코 완벽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주하는 불완전한 음악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